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천 미팅룸 번외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타다 기소에 맞춰서 저희 조금 의견 토론해보는 시간인데요. 예, 오늘은 저희 최승훈 변호사님 그리고 그리고 김동훈 변호사님 이렇게 3명이 출연합니다. 타다 법인 그리고 타다의 대표, 타다 운영회사의 대표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요. 타다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적법한 비즈니스 모델이냐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굉장히 많았고, 관련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업계와의 어떤 갈등을 중재해보고자 하는 노력도 많이 했었던, 상생안 이런 것도 여러 번. 네. 근데 그런 이제 과정 중에 갑자기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해서 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놀라게 된 결과가 생겼는데, 검찰이 기소를 한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이제 유상으로 여객운송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제 면허를 받아야 되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택시 같이 이제 면허를 받아야 되는 건데, 타다의 경우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렌터카 사업을 했다는 거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렌터카 사업자가 11인에서 15인승의 자동차, 우리가 흔히 보는 카니발, 그 자동차를 렌터카 사업자가 렌트카를 빌리는 사람에게 이 차를 빌려주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이 차를 운전해 줄 사람까지 알선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 시행령까지 해서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게 타다는 적법한 비즈니스 모델 아니냐. 그거는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이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렌터카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기존의 논리였는데, 검찰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상 여객을 운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다. 즉 말해서 사실상 택시랑 동일하다. 그렇죠. 렌터카가 아니다, 택시다. 이런 논리로 이제 기소를 한 거죠. 도대체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렌터카라고 누가 생각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기소를 한 것이죠. 지금 말씀해주신 법률이 조금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런 규정이 그럼 왜 있냐.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그러면은 왜 그때는 기사를 소개해서 이걸 렌터하는 게 왜 가능한가, 이런 법이 왜 있느냐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이게 이제 관광사업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이죠, 이게. 그래서 어디 놀러 갔을 때, 맞아요. 어디 놀러 가거나 지방에 놀러 가거나 이렇게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거나 중소규모 이제 외국인들 관광객 왔을 때 기사를 붙여주는 그런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조항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예외 조항을 그런 취지일 수는 있지만 그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상 그런 목적에 한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목적에 한정 없이 렌터카 사업자가 그냥 알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법문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내용만이 사실 그 법령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사실 이제 이런 입법 목적 같은 거는 법령 해석에 이렇게 중요한 근거가 된 정도까지는 있지, 그 정도로 참작은 되지만 이게 관광 목적이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11인승 이상 15인 이하 이제 승합차의 경우라고 되어 있지, 이 차에 실제로 11인 이상 타야 된다라고 또 법문에 써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2명이 타든 관광 목적이 아니고 도시에서 타든 30분을 타든 매일 타든 4박 5일을 빌리든 사실 그거에 대해서 법은 아무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착안을 해서 타다도 이제 서비스 개시를 한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당신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택시랑 다르지 않은 여객 운송 사업이다. 그러니까 면허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양벌 규정이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이 되는, 그러니까 행위자 자체는 타다죠. 그래서 대표도 이제 같이 이렇게 자연인 대표도 기소가 됐는데,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이 이제 판단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제 예측을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사실 이게 좀 사회적으로 첨예한 문제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사실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은 면이 있고, 물론 수사 기록을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왜 처벌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여객 운송 사업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도 일견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어쨌거나 계약 구조를
이용자는 타다를 운행하는 회사로부터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자를 빌려서 하는 모델로 계약 구조가 그렇게 짜져 있다는 그리고 거죠. 그 이제 앱을 통해서 고지받았고 계약 체결 효과가 이루어졌다.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그 VCNC의 이제 상위 법인인 이제 소카가 이 타다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렌트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여객운송 사업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너는 렌트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법에서 그렇게 구별할 만한 기준을 두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시 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형사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재형법정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법의 법문헌을 벗어나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타다의 경우에 과연 렌트카가 아니라고 봐서 처벌을 하는 것이 좀 재형법정주의를 넘는 처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지금 말씀해주신 되게 중요한 그 형법 해석 원칙으로서 재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도 지금 이게 우리가 타다 뭐 서비스를 이용해보면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이게 콜택시를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렌터카를 빌리는 것인지 이게 뭐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행위를 가지고 어떤 법을 명확히 어겼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또 이게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법원이 어떻게 이걸 판단할지 여부 논의를 좀 떠나서 지금 저는 이 기소 자체가 조금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 기관이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1년 넘게 이 타다에 대한 불법성 논의는 계속 있었고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과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빨리 이걸 법원의 판단을 조금 받고자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사회적으로 이제 합의가 더 필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조금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렌터카냐 아니면 여객운송이냐, 사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검찰이 이제 기소한 나름의 이제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렌터카에다가 기사까지 같이 이제 임차를 하는 거랑 사실 택시를 타는 거랑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용자의 경험이. 왜냐면은 차랑 기사를 같이 해서 렌트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택시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 시간 동안 내가 그 기사님이랑 그 다음에 그 차량을 내가 사용을 하는, 빌리는 거잖아요. 요금 내는 것도 똑같고, 뭐 타다는 뭐 기사님 요금 따로 드리고, 뭐 차량 임차 요금 따로 드리고, 또 그런 거는 아니니까 렌트카랑 기사님을 같이 임차하는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택시랑 같은 그 경험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법이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가지고 렌트카냐 아니냐를 법적으로 가리는 건 사실 출발부터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이런 식으로 빌려줄 수 있는 거를 자동차 운전자랑 같이 알선해서 빌려줄 수 있는 거, 운전자랑 함께 빌려줄 수 있는 거를 이를테면 뭐 관광 목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목적으로 한정을 했다거나, 아니 뭐 시간을 뭐 한정하든지 1박 2일 이상 그렇게 됐다면 사실은 당연히 이거는 처벌이 가능하죠. 그 법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렇죠. 그 법이 개정이 필요한 법이다라는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어쨌거나 현행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가능하겠지만 현행법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이런 걸 막겠다, 타다 같은 비즈니스를 앞으로는 막고 처벌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이게 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입법이긴 한데 지금 발의되어 있는 입법안,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인데 이 발의안에서는 이제 그 임차의 목적을 특정한 거예요. 목적을 특정하고 6시간 이상,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운전을 할 때만 이렇게 11인승 이상의 차라고 하더라도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지금 발의가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법률안은 타다 같은 비즈니스는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불법으로 규정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지 말라는 거고, 그 외에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로 해라. 이거는 내가 금지하겠다라는 게 그 법의 개정 방향이거든요. 사실 이게 좀 모르겠어요. 이게 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입법인지, 내지는 조금 이제 규제를 하는 방향의 입법인지는 조금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사실 막 본질적으로 이게 면허가 필요한 행위인데 면허를 안 받고 이제 뭔가 비슷한 형태의 영업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형법적으로 이제 뭐 처벌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제 택시 업계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분노하시는 포인트가 사실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면허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 뭐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노력이 소요되는 게 택시 면허인데 이제 그게 없이 뭐 앱이랑 이제 뭐 그런 다른 차원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대규모로 이제 이 시장을 이제 가져오겠다 이런 거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조금 뭐 이거는 뭐 법원의 판단이나 뭐 형사처벌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본질적으로 이거를 그렇게 거의 총량제에 가까운 식으로 계속 운영이 돼 왔잖아요, 택시 면허가.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면허로 이제 높은 진입 장벽을 둘러서 들어가기도 어렵고, 거기서 이제 나올 때도 내가 가진 면허 시세나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시장으로 만드는 게 조금 너무 구시대적인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뭐 자가용도 없었고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어요. 옛날 시절에는 뭐 택시기사가 이제 굉장히 엄격한 이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이제 선발될 수 있는, 뭐 그래서 이제 뭐 그 도로 사정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총 허용 그 차량 대수도 컨트롤이 필요했고, 근데 지금은 그 뭐 개인 운전면허 뭐 총량제 하지 않잖아요. 누가 면허 그렇죠. 반납해야지 새로 내가 면허 딸 수 있고 이런 거 아닌데, 택시만 유독 그렇게 타이트하게 도입하는 게 결국 거기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팔고 나오는 것도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조금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기소가 되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이루어진 기소로 인해서 타다 이제 그러면은 끝난 거냐, 당분간 타다 못 하는 거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좀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타다 쪽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운행을 할 거다라는 의지를 밝혔고, 그 다음에 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단이 없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할 의사까지는 없다.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의사는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새삼스러운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우버도 예전에 있었고요. 그렇죠. 네, 뭐 최근에 카풀 문제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모빌리티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 우리나라가 좀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논란 속에서 법원 판단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오히려 생각은 이제 법원에서 좀 정리를 해줘서 해석을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타다의 내부에 지인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타다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는 분명히 국토교통부의 나름의 유권 해석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나름대로는. 실제로 그리고 그 대표가 지금 SNS에 내가 국토교통부에서 법령 해석을 받아봤는데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토교통부는 뭐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의 의견을 줬는데, 검찰에서는 이걸 위법이라고 봐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법원이나 검찰이 국토교통부 의견에 구속되는 건 전혀 아닌데,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안정성에 큰 타격이 게 있을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런 게 이번 기회에 좀 법의 해석이 좀 정리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도 그 스타트업 뭐 이렇게 포럼 같은 데서 이제 올린 성명문 같은 거를 봤는데, 그 인상적인 구절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트업 업계를 이렇게 전방위로 압박을 하면 앞으로 이제 신사업 하려는 사람들은 뭐 할 때마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검사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하면은 뭐 판사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제 매번 모든 의사결정 때마다 너무 압박에 시달리는? 좀 물론 이제 준법 경영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너무 이제 법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조금 문신의 폭이 너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타트업 기업들 저희가 이제 또 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고객분들이 항상 여쭤보시는 게, 신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규제가 없는 부분인데 괜찮을까요?라는 저희 자문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의견을 드릴 때 저도 그냥 법률적인 거를 넘어서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려면 적어도 법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도 뭔가 이렇게 제재를 당하는 그런 부분이 좀 적어야지 좀 사회적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위축이 돼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못 하시는 경우들을 볼 때마다
좀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법에 뭐 이거는 해도 돼라고 써있지 않으면은 다른 거는 아예 못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규제가 운영되고 맞아요.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네거티브 규제라는 게 이제 말씀하신 거 바로 뒤집은 그렇죠. 그런 형태의 규제잖아요. 하지 말라고 써있는 것만 아니면 다 해. 근데 사실 그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법원의 판단을 뭐 스타트업 자문을 많이 하는 저희 법인의 변호사들로서도 이번 사건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되게 주목하게 되는 관심이 그렇죠. 많이 관심이 가고 많죠.